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어린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정치가 뭐예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정치란 말이다. 우리 가족을 예로 들어볼까? 아빠는 돈을 벌어오니까 아빠를 자본주의라고 부르기로 하자. 엄마는 아빠가 벌어온 돈을 관리하니까 정부라고 할 수 있지. 엄마와 아빠는 오로지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바로 국민이지. 우리 집에서 일을 해주는 가정부는 노동자가 되는 것이고,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는 네 어린 동생은 우리 집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단다. 아들은 무슨 말인지 완전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갔다. 그날 밤 아들은 기저귀에 실례를 한 동생이 너무나 큰 소리로 울어대는 바람에 그만 잠에서 깨고 말았다. 아들은 안방문을 두드렸지만 엄마는 너무나 깊은 잠에 빠진 나머지 아들이 문을 두드려도 잠에서 깨지 않았다. 아들은 할 수 없이 가정부의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재미를 보고 있던 아버지와 가정부는 아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다. 아들은 할 수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 귀를 막고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아들아, 정치가 무엇인지 간밤에 생각 좀 해보았니? 아들이 대답했다. 정치란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농락하는 동안 정부는 계속 눈을 감고 있고 국민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미래는 똥으로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 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료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안녕하시죠? 안녕하시길 빕니다. 이 시각 현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도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 연결합니다. 자, 김 PD. 네, 김효진입니다. 아, 예. 네. 먼저 이 시각 현재 실종 사망자 집계 이 현황부터 좀 짚어주실래요? 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본정부 사고대책본부 진도군청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확인한 현재까지의 현황. 오늘로 사고 발생 1회째가 됐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 사이에 선체 3, 4층 객실 등에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105명, 예. 실종자는 197명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고 세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예, 지금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고, 네. 그 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잠수사 투입 계획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책본부의 설명에 따른 것이긴 한데 네. 오늘 중에 모두 755명 정도의 잠수사가 집중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선체, 3, 4층 객실 등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 칸. 네. 여기를 빨리 수색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진입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식당 칸에 진입을 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식당 칸이 주목되는 거는 사고 당시가 아침 식사 시간대였기 때문입니다. 예. 어제 오늘 수색을 통해서 식당 칸 바로 옆에 있는 라운지 수색은 실시를 했죠. 이곳에서 실종자들 시신을 대거 찾아냈는데 이 라운지하고 식당 사이에 격벽이 있습니다. 네. 이걸 부수는 작업이 생각보다 좀 어렵다고 대책본부는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에어포켓이라고 한다고 하죠. 네. 여기를 취재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에어포켓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예, 그 에어포켓은 물이 들어찬 선체 내부에 산소가 들어찬 채로 남아있는 공간이죠. 만약에 생존자가 있다면 정말 있기를 바라지만 아마도 이런 공간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오늘 이곳에서 제가 있는 곳에서 심해 구조 작전에 정통한 관계자 2-3명과 조금 전에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수색 작업 과정에서 에어포켓이 발견이 된 적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이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딘가에 어딘가에 좀 남아있을 가능성 이거에 이제 관심이 가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안타깝지만 설명을 합니다. 침몰 직후에는 이 선수 쪽에 일부 만들어졌었다고 하는데 배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과정에서 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가요 세월호가 대형 여객선이라는 점도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대목입니다. 군함이나 어선은요 보통 밀실 구조로 설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차지 않고 대신 공기가 들어차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공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상당 부분의 공간이 개방적으로 설계가 된 대형 여객선이라서 에어포켓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 강정 마을에 갈 때 이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대강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수부 투입 관련 얘기도 좀 해볼게요. 다이빙 벨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수색 작업을 해보겠다던 세계적인 전문가죠.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가 어제 정부 구조팀의 반대로 잠수를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뉴스를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전문가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닌가? 왜 힘을 모으지 못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네, 사실 어제부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고 해서 조금 더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얘기도 들어보고요. 일단 저는 해경과 해군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거나 두둔하려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아무튼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원칙에는 정부 구조팀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설명하는 관건은 작전의 효용입니다. 해경하고 해군 관계자들은요, 지금 현재 잠수 인력이 부족해서 수색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다.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수시로 다이버가 교대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선체 안팎에 다이버가 상주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현재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에 새로운 통로를 뭔가를 부수거나 해서 획기적으로 많은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특정 장비를 동원한 특정 장비라고 하면 다이빙 벨이죠. 한마디로 물속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건데 이런 장비를 동원한 민간 잠수사가 투입이 될 경우에는 조금씩 더 속도가 붙고 있는 정부 쪽 작전에 차질이 빚어지고 시간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미 활동하고 있는 잠수부와 새로 투입되는 그 본인 당사자 모두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현장에서 하지 않았겠느냐고 합니다. 필요한 시점이 올 수도 있긴 한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제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설명과 해명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정리를 해봤고요. 근데 사실 이런 입장을 전하면서도 조금 답답한 것은 물론 제가 만나본 분들은 정부 쪽에 속해 있는 분들이긴 합니다만은 뭐 고위층에서 상당한 책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닌 정말 전문가 실무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조차도 정부가 사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그 어이없는 태도 등등으로 인해서 다 조금 믿기 어려운 것으로 좀 치부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자체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지금 김 PD의 리포트가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부를 관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부가 사망자와 가족들을 위한 간이 영안실을 팽목항에 설치키로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습된 시신을 안치하고요. 또 검시를 하는 과정에서의 편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건데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기본적인 신원, 상태 등을 확인하려면 저 멀리 목포에 있는 병원 영안실까지 시송을 이송해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하고 오전 리포트에서 그 과정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검안과 검시도 당연히 지연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절차 자체가요. 팽목항 초입에는 실제로 이 시신을 목포까지 옮기느라고 드나드는 구급차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이런 상황에서 구급차에 같이 타고요, 동승하고 그 먼 거리를 따라가는 거, 이거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임시 영안실이 만들어지면은 그곳 표정도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날짜가 지나면서 현장에 계신 실종자들의 가족들의 그 분위기도 좀 변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가족들 분위기 보려면 아무래도 진도 실내체육관 분위기를 조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곳에 일단 뭐 상주하시는 가족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분들 계신 곳에 딱 들어가면은 생각보다는 좀 차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생각보다는 차분하고 좀 조용하다 싶은 느낌을 받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이 심신이 지치고 기진맥진하니까 거기서 이리저리 움직이시고 활동을 하실 그런 기운이 없는 것뿐인데 그런 와중에 곳곳에서 이 통곡과 오열이 들려오는 거죠. 그 소리가 얼마나 정말 크게 다가오는지 모르겠고요. 그 가족들 모여 계신 곳에 대형 TV가 2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시간 속보가 뉴스가 계속 전해지는데 지금 구조 상황, 수색 상황이 어떠하다. 뭐 이러이러한 장비가 투입이 된다. 또 이런 뉴스가 나오거나 이러이러한 장비가 투입이 됐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또 마음이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진맥진해서 지친 가운데 곳곳에서 오열과 통곡이 들려오는 이런 분위기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기록을 위해서 꼭 그 엄정한 취재, 정확한 취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고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김효진 PD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또 다음 소식을 또 기다리겠습니다. 진도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난바라 시게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난바라 시게루. 이분은 이제 도쿄대학, 동경제국대학이라고 했었죠. 그 학교는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지금 교토대학이랑 동경대학 양대 산맥이죠. 노벨상 수상자는 교토대에서 더 많이 나왔다고 하죠. 아무튼 그래도 동경대학 하면은 일본을 대표하는 대학이고 동경대 출신들이 사실은 일본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요, 이 남바라 시게루라는 그런 총장은 바로 태평양 전쟁 때,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후로 총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야스다 강당이라고 하는 유서 깊은 곳이 있죠. 야스다 강당. 1960년대에는 도쿄대 학생들이 거기서 장기 농성도 하고요. 그 토론회도 열고 그랬던 그런 곳입니다. 하여튼 이 강당에서 이 전쟁터에서 다행히 살아 돌아온 제자들에게 강연하는 자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 남바라 시게루 도쿄대학 총장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특히 나라를 대표하는 천황에게는 당연히 도덕적, 정신적 책임이 있습니다. 중략. 이는 현재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수백만 명의 병사가 천황의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전후의 일본에는 정치적 책임관념이 굉장히 희미해졌습니다. 이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의의 근원이라는 문제가 오늘날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건 고재열 기자, 시사인 고재열 기자의 담벼락에서 지금 퍼서 읽은 겁니다. 요 글을 인용하면서 앞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군요. 한국의 남바라 시게루를 기다리며 행정평론가로 활약하시는 박근혜 대통령. 그분의 전매 특허인 유체이탈 화법의 지조는 바로 일본 천황이다. 패전의 책임을 지지 않았던 천황을 향해 남바라 시게루 당시 도쿄대학 총장이 일갈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평론가라는 말, 네,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벌하겠다. 그리고 정부의 대응, 또 선장과 회사, 해경 모두 질타를 아끼지 않았지만 자신이 송구스럽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한다면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인 그런 책임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유체이탈 화법. 옛날 전제군주 시대 때도, 조선시대 때도 나라의 가뭄이 오래 들거나 또는 그 비극적인 일이 있으면 왕도 돗자리를 깔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는 식음을 전폐하거나 먹는다 하더라도 아주 최소한의 간소한 식탁을 차려놓고 이렇게 했었죠. 금주령 같은 것은 기본이고요. 자숙하다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이렇게 자제한다는 얘기인데, 자숙해야 될 것은 지금 정부, 정치권, 해경, 재대접본부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야말로 자제하고 자숙하면서 차분하게 메뉴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우왕좌왕하거나 책임 회피를 하거나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일반 국민들이 지금 자숙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자중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참 안타깝죠. 세월호 침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세습길 정아님께서 올려주신 글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산 장례식장 자봉 010-8574-5405 석영인 씨인데, 네. 학부모 지원실은 문의전화와 봉사자 구하는 전화로 폭주 중이라고요. 성함과 번호와 최대한 가능한 날짜, 요일만 간단히 제 번호 문자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따로 연락드리면서 추후에 날짜와 장소 정해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무사귀환 촛불 집회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동화면세점, 청계광장, 시청광장, 네, 이 중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뉴스K 기자들에게 기사 제보하는 거, 노돌발. 요번은 노종면 기자의 그 트위터인데요. 노돌발. NODOLBAL. 네. 이렇게 하는 거. 진도 방문 자원봉사 및 지켜보기. 개인적으로 가시면 봉사 자체가 어렵다고요. 진도 쪽으로 자원봉사
하러 가실 분 있으면 현재 진도에 계시고 봉사 중이신 최선동 조합원 010-3434-2400번 3434-2400번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구민TV 뉴스K 천막이 있군요. 그리고 팥들어슈님께서는 심신이 지쳐있을 상황에 똑같은 사람이니까 현장의 신인 PD들 걱정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상심 많으신 조합원들께 이런 공지 드리기가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만 하면서 그렇지만 현재의 왜곡 보도, 거짓 보도만 일삼는 언론들을 보며 구민TV를 더욱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협의회 총회를 거쳐 지역에서 구민TV를 홍보하고 알리는 일에 힘 보탤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조합원들 총연날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4월 26일 오후 2시 대구 메트로 아트센터 대구 수성구에 있군요. 대구 메트로 아트센터 053-795-0303 795-0303 대구 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 내 지하 2층이라고 합니다. 행사 내용은 가수 임정득님의 기념 공연 그리고 저와 노정열 씨가 함께 가서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공개 방송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협의회 연합 창립 총회 참석하실 분은 010-9568-8064 9568-8064로 이름이나 조합원 닉네임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연락 주실 때 식사 참여 여부도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조합원 홍길동 외에 3명 식사 참석 이렇게 예약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회비는 행사 후에 식사하시는 분에 한해서 2만 원. 그러니까 행사만 참석하실 분은 회비가 없다는 그런 얘기군요. 네. 그리고 대구 경북 조합원 밴드 가입 문의는 010-9568-8064 날고 싶은 토끼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645901 04 278199 645901 04 278199 김명란 구민TV 대구 경북 명의로 후원 계좌 있습니다. 국민은행 지역협의회 구성 후 운영위원도 모신다고요. 함께 하실 분은 4월 22일까지 문자로 오늘이군요. 역시 문자도 010-9568-8064입니다. 날고 싶은 토끼님. 자원봉사 행사 당일 자봉으로 도움 주실 분은 010-4944-2138 나무소리로 문자 주세요 하셨습니다. 후원금은 총회 후에 홈페이지와 지역협의회 밴드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예정. 남는 후원금은 대구 경북 지역협의회 후원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까 대구 지역 분들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배려하여 가능하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비움의 미영님께서 격려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김혜준 PD와도 통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정부뿐입니까? 관에 대한 그런 국무총리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었던 국무총리가 기껏 진도에 가서 한 일이 유가족들이 제대로 면담하지 않는데 그걸 피하거나 또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행진을 하는 유가족들을 막는 그런 걸 했습니다. 물론 어저께 다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만 이것이 바로 그리고 말이죠. 지금 소위 말하는 괴담이라고 하나요? 유언비어 유포자들을 아주 신속하게 색출해갖고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유언비어라는 것은 이럴 때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커다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죠. 그러나 이 유언비어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 유포가 되는 겁니다. 유언비어가 그게 달아있을 때는 예를 들면 그럴 때죠.
1979년 유신 말기 이럴 때입니다.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 정치권은 일부 인사들은 이런 것들을 종북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선동, 좌파 선동, 네. 권은희라고 하는 경찰이 아니고 새누리당에 그런 국회의원이 있는 모양인데 그 양반은 밀양에서 시위하시던 분과 진도에 계신 분 그걸 헷갈려하면서 동일인물이다. 전문 선동꾼이다. 라는 글을 올렸다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고 있죠. 때를 만났다는 그런 기분으로 이런 글들이나 올리고 있는 정치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치권을 믿을 수 없고 정부를 믿을 수 없고 민간 잠수사나 그 알파 잠수의 이종인 대표나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거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불신 때문에 외신 기자들에게 오히려 협조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 와중에 인력과 장비는 모자르지만 뉴스 K와 같은 국민TV와 같은 그런 대한 언론들 이상호 기자의 고발 뉴스 그리고 팩트TV가 힘을 합쳐갖고 취재를 하기도 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희망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라디오